이 색소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물질이에요. 빛을 받아들이는 물질이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광합성 색소가. 바로 명반응을 일으키는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짐작해야 돼요. 광합성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명반응 아니면 안반응이다. 그런데 명반응에서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색소가 필요할 것이다. 색소가 빛을 받아들이는 본질적 물질이거든. 그럼 당연히 틸라코이드 막에 있을 건데 얘네들을 나눠보면 두 가지야. 엽록소와 그리고 하나가 카로티노이드 색소. 엽록소가 무슨 색이에요? 네, 써있죠? 록소. 녹색의 색소. 이거는 무슨 색이에요? 카로틴. 캐럿. 당근. 가지 색깔. 여러분, 가지 보라색이죠? 빨갛고, 누렇고, 보랏빛 나는 애들 얘예요. 카로티노이드계와 엽록소로 나눕니다. 색소가 두 가지예요. 그때 얘는 A, B, C, D 있는데 CD는 무시해도 될 만큼 없어요. 누가 얘기냐면 식물의 경우예요. 이미 식물이라고 얘기하면 고등한 생명체예요. 생초에서 식물이라고 하면 적어도 미역이나 다시마나 뭐 김이나 우뭇가사리나 이런 거 아니고 녹조류도 아니고 클로레도 아닌 꽤나 발달된 생명체의 식물인데 그 애들이 A, B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되 그 중에서도 짱 먹는 애가 얘예요. A 대 B가 3대 1이다 보니까 얘가 바로 중심색소가 되겠어요. 중심색소가 되겠어요. 기억하시오. A가 짱 먹었다. 사실 A가 중심 색소여서 A가 된 거죠. B가 중심 색소여서 걔가 A가 됐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카로티노이드계는 얘네들은 보조 색소인데 주의할 것. 카로티노이드만 가지고는 광합성이 안 됩니다. 반드시 얘가 있어야 옆에서 보조해가지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얘가 뭐가 있냐면 카로틴과 크산토필이 있는데 크산토필이라고 해서 되고 잔토필이라고 돼요. 영어에서 보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영어식 표기로 영어식 발음을 일렉산더잖아요. 일렉산더. 알렉산더 노노 일렉산더. 잔토필은 영어로 잔. 제일 정확한 우리식 표 어렵죠. 그래서 잔이라고 불러요. 예전에 이걸 어떻게 불렀냐면 크산이라고 썼었어요. 그래서 일부에는 설명이 단어가 크산토필로 나왔을 텐데 오해 없길 바랍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잔토필, 크산토필. 쌤. 그런데 얘네들이 카로티노이드계가 당근 색깔 뭐 이런 거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단풍 색깔이 가기 때문에 얘네가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파괴돼요. 단풍이 들 때 저게 파괴되면서 잎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저 색깔이 떨어져 나가고 얘네들이 남는 거야. 근데 봐봐. 단풍 들었다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 뭔지 알아? 난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겠다. 얘 혼자서 안 된다 그랬잖아. 제가 사라지면 식물은 그냥 끝이야. 여러분 지금 여기 가로수들 막 잎을 막 쫙 내고 푸른 있나? 지금 이 추운 영하 14도 15도에 가로수들이 푸른 잎을 내고 있다고? 오. 우리나라가 저기 밑에 어디 태국이나 이러면 몰라도 그럴 리가 없다고. 따라서 이미 가을철부터 식물은 모든 광합성을 다 단절시켜버립니다. 안 하고 계속 겨울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가요. 식물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좀 독특하지 않아요? 식물은
겨울에 광합성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죠.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식물. 근데 잘 산다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고. 되게 화력. 응? 아, 걔네들 다 그 상록수. 상록수라는 건 항상 푸른 나무야. 얘네들은 엽록소가 남아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1년 내내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건데 이 애들하고 일반적으로 떨궈내는 애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 애들은 방식을 좀 달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파괴가 이게 이제 이 파괴가 그럼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녹색의 색소가 남아있을 때 그나마 온도에 좀 더 강한 애들을 쓰는 거예요. 그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침엽수나 이런 거 상록수를 잘 보면 잎의 색깔이 일반 화렵수하고 빛깔이 다르죠. 이 성분이 상대적으로 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괴되는 놈이 누구냐면 엽록소 A가 잘 파괴되는데 엽록소 A가 중심 색소고 B로도 살아갈 수 있어. 그건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 보면 되는데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장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화장은 곧 빛의 색깔을 의미하죠. 근데 봐봐. 가시광선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400나노 근처에서부터 700나노 근처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나노미터야. 근데 누가 빨간색이야?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붉은, 여기는 청색 또는 보라색. 근데 이렇게 짜라라라 빰 되는 애가 그 이름도 유명한 염소 A입니다. 엽록소 A가 어떤 계열의 빛을 잘 흡수하는지 보면 700나노 근처, 여기를 700이라고 봐도 돼요. 이건 700 한 40 정도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700나노 근처를 잘 흡수하는 A가 있고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흡수하는 애가 있는데 요게 바로 B예요. 왜 A가 중심이었는가를 살펴본다면 빨간색 계열을 더 많이 흡수하는 애가 중심인 거예요. 이유인즉슨 실제로 태양광은 지구에 내려오는 가시광선은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붉은색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태양광선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색깔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하면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의 상당 부분의 가시광선이 빨강으로 오기 때문에 빨강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식물은 받아들일 때 빨간 빛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흡수하는 게 많아진 A가 중심 색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카로틴 같은 애들은 이렇게 흡수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가 노랑이고 초록이라면 초록이 이렇게 되겠지만 노초가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얘네들은 지금 흡수율이 낮죠. 그래서 이 애들이 얘네들 흡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색깔이 점점이 아니라 원래 색깔 요거 반사하는 색깔을 띠게 된 거예요. 만약에 식물이 이거를 반사를 하고 얘를 흡수를 주로 했다면 산은 빨개질 거야. 빨간 산 빨갛게 막 이렇게 구호가 바뀌겠죠. 푸른 산이 어딨냐고. 야 그런 말이 어딨냐고. 다 붉은 산이지. 원래 산이 붉지. 칠판도 바뀌어야 돼. 빨간 칠판. 이게 약간의 녹색을 띠고 있는 것은 이게 피로감을 덜하게 만드는 눈의 피로를 덜게 만드는 건데 이게 빨개 봐. 어휴 굉장하죠. 여러분 만약에 집에 벽지 색깔이 빨갛답니다. 온통 천장부터 바닥 벽지까지 다 빨갛답니다. 한번 지내보십시오. 한 일주일만 자신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더 무서운 색깔은 보라색. 집안의 벽지를 보라색으로 도배를 해봐요. 루너틱한 보라색의 영향을 받아 정신질환이 올 겁니다.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사실이에요. 우리도 색깔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거하고 무엇이 일치하는가를 봤더니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광합성을 나타내는 작용 스펙트럼. 광합성의 작용 스펙트럼은 바로 엽록소가 흡수한 빛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검증이 되어 있고요. 광합성을 할 때 이렇게 엽록소의 색깔이 이용된다는 걸 밝힌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엥겔만이라는 사람의 실험이 있어요. 넘겨볼까요? 세 번째 실험을 얘기한다. 색소 분리 실험이다. 색소 분리 실험은 이 단편 주제로서 6월 달에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돼요. 수능에는 나올 확률이 매우 낮지만 6월 정도에는 이제 범위가 좀 적다 보니까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편인데 색소를 분리할 때 우리 이걸 써요.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는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실험을 직접 할 때에 처음에 잎을 넣고 막자사발을 넣고 막 빻아요. 이걸 빻으면은 일단 세포가 이제 색소들을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만 뽑아낼 때는 뭘 쓰냐면 아세톤에다가 에탄올을 짬뽕해서 비율을 적절히 섞어서 이걸 쓰게 되면 아세톤 플러스 에탄올이 거기 들어가 있죠. 얘네가 색소를 추출하는 시료가 됩니다. 색소 추출하는 시약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해서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곧바로 여기다 해. 종이에다가 거름종이. 보통 이 거름종이는 여러분이 해봤을 법한 그 외에 이 볼펜 잉크나 이런 거 묻혀가지고 물에다 담가보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분리되는 거 있잖아. 그게 크로마토그래피야. 근데 이 원점을 여기다 찍었잖니. 주의할 점은 원점 찍고 그거를 볼에다가 푹 담그면 안 돼. 다 잠기더라고 이렇게. 그럼 물속에서 번져요.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깔어. 밑에다가 깔면은 이것이 바로 전개액이지. 전개액이에요. 이 전개액에 담그면 이것이 따라 올라가면 안 나왔네. 보통 이 경우에 여기서 딱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임의로 그리겠습니다.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이렇게 돼요. 이런 4단계 물질이 보이는데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 카로틴, 요거 잔토핀, A, B. 시험 문제는 이 순서를 안 알려줘.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카잔 A, B. 전개율이라는 걸 구할 때 주의할 점. 대성 원리고사 수준에 나온 문제 하나 소개시켜드릴게. 여기가 시료 원점이야. 이 시료 원점을 기준으로 재입니다. 이렇게 이 높이를 재야 됩니다. 여기 전개 올라간 끝까지 높이에 대한 그것을 A라고 뒀을 때 특정 용질의 높이를 B라고 두면은 RF 값 일명 전개율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것은 A분의 B 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엽록소 A의 전개율인데 이 전개율이 크다는 건 뭘 뜻하냐면 클수록 누구랑 친해? 전개액과 친해요. 전개액과 친하다가 그 친하다 말다가 이 용해도 차이인 거지. 만약에 안 간다. 나 안 간다. 네가 가든 말든 나 안 간다. 그거 안 친한 거야. 그렇지? 여기서 이제 왜 지금 고3들 이미 시험 본 수험생들 발표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발표가 났거나 다음 달 되면 이제 재정반이 시작합니다. 재수반이 시작하는데 애들이 재수학을 어디로 갈까 막 하는데 여기 이제 안양예고 친구들이 고양예고 친구들이 어디를 많이 가냐면 여기 있는 그 일산 청소를 많이 가니까 거기 안 간다는 거지. 거기 가면 고양예고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이 분위기를 흐린다. 친구 많아서 재수를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럼 이제 어디를 가느냐? 친구가 강남 간다니까 강남 대성 가자. 그래가지고 강남 대성으로 가자. 근데 일산에서 강남 대성까지 만약에 통학을 한다면 대박이죠. 만약에 저녁 때 갈 일은 별로 없겠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에 혹시 간다면 좀 힘들 거예요. 차 타고 그것도 지하철 아니고 차를 타고 지하철 타도 힘들고 버스 타거나 이러면 더 힘들고 그냥 왕복으로만 하면 그것만 해도 시간 낭비가 되는데 지치잖아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글로 간다고? 근데 반대로 친구 때문에 여긴 못 간다고.
전부 친구 탓이네. 친구가 있어서 일산청소를 못 가고 친구 때문에 강남 가고 아니 사실 친구 때문에 간 건 아니고 거가 좋아 보여서 가는 거잖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개념을 잡아주는 건 선생 몫이 아닙니다. 본인의 몫이에요. 여러분 문제 보세요. 필수제 1번 먼저 볼게요. 전기율이 카로틴. 전기율은 누가 크냐? 여러분 동그라미 기억은 누구야? 카 밑에 있는 거니까 잔토필. 동그라미 기억은 잔토필. 지금 필수제 1번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은 영록수 A죠. 전기율은 누가 커야 되냐면 동그라미 기억보다는 카로틴이 큰 거예요. 위에 올라갈수록 전기율이 큰 것이다. 그 다음에 기억은 관계 반응 중심 색소라고 했을 때 아니고 니은이 반응 중심 색소니까 니은 틀렸고 보기 니은 틀렸다고. 동그라미 니은은 적색보다 녹색 파장의 빛을 잘 합쳐서 틀렸죠. 적색을 잘 합쳐서 이게 6월달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엥겔만 실험도 잠깐 보고 끝내자. 엥겔만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엥겔만의 실험은 이렇게 핵함을 놓고 핵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녹색 식물과 비슷하게 영록수 AB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원생 식물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핵함이 광합성을 하기에 앞서서 뭘 하냐면 분광기. 분광기가 프리즘인데 프리즘 하게 되면 무지개 나오잖아. 빨주노초 파란보 여기 빨간색 B 이쪽에 보라색 B 또는 청색 계열의 빛이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뭐가 많이 보이냐면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많이 모여 호기성색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 빨간색 빛을 받은 부분에서 산소가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청색계를 받은 빛 쪽 이 부분에서 산소가 많이 발생되니까 호기성색이 그것 때문에 보인 거죠. 이건 무엇을 뒷받침하냐면 바로 파장에 따라서 엽록수의 흡수율이 달라지고 그것이 광합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엽록수의 흡수 스펙트럼을 뒷받침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죠. 빨갛고 파란 곳에서 더 많이 광합성을 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색깔이 따로 있다는 거지. 여러분도 분명히 좋아하는 색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듯이 얘도 좋아하는 색이 있는데 빨간색과 청색빛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